일단 공부를 되게 못했다면서요. 몇 등 정도 했어요? 43등 중에서 39등을 한 거예요. 뭐 여자는 이제 당연히 만나본 적도 없었고 알바들을 다 지원했는데 다 이제 외모 때문에 이제 탈락하고. 근데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경험치 레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에 공략집이 있듯이 네네. 인생도 되게 복잡하지만 공략집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연봉 10억. 이 젊은 나이에 이제 어그로를 이게 굉장히 끌고- 자동차에 끄잖아요. 어그로를 끌고 사실 그 어그로를 끌면서 또 뒷배경도 뭔가 한강뷰가 보이고. 좋네. 하자마자 월 3천만 원? 25이 되면서 그럼 지금 현재는 지금 주로 사업은 총 몇 개 하고 있어요? 심리학 지식을 30만 원에 고가에 판매를 해요. 이상한 마케팅이라고 이제 온라인 마케팅 회사고 유튜브 편집 회사 유튜디오, 유튜브 컨설팅. 저는 대표들이 존재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회장님. 포지션상으로는 회장님인데. 자청 회장님. 근데 이건 팩트인 거예요? 내 연봉의 마지노선은 10억이다. 네. 그 이상이다. 뭐 이거 말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심리학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중요시 여기죠. 거의 저를 이룬 모든 것이고.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운에 맡겨요. 이 아이디어가 좋네. 이거 해보자. 근데 이거 남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24살 겨울, 그러니까 5살 됐을 때 네. 사업 시작하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어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죠.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여러분들이 쉽게 만나기 힘들거나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작가인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성공의 방법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해커 자청이라는 네. 유튜브 채널, 네. 이제 거의 10만 유튜버에 다 도달했죠.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이제 네. 처음 컨셉은 이제 약간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긴 한데, 법인 세계의 대표이면서 네. 연봉 10억, 이제 연봉 10억. 인생에도 어떤 공략집이라는 게 존재해서 빠르게 지름길로 가게 될 수 있다라는 주제를 이제 전하는 채널을 그래서 하고 있는데, 라이프 해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그거 말하면 이제 해커? 프로그래밍 할 줄 아세요? 이러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인생도 해킹이 가능하다. 해킹하면 쉬워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네. 짧게 얘기하면 좀 진부하긴 하지만 어린 시절에 진짜 많이 가난했고 찌질했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외모 컴플렉스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반에서 보통 외모로 꼴찌 항상 놀림을 좀 받았었고 네. 약간 20살 돼서 알바들을 다 지원했는데 다 이제 외모 때문에 이제 탈락하고 편의점 알바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여자는 이제 당연히 만나본 적도 없었고 저는 근데 어린 시절에 게임을 잘했어요. 그 방법은 되게 간단했어요. 똑같이 해봤자 어차피 비슷해요, 실력이. 근데 이제 저는 한 번 하고서 집에 가서 지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공략집을 봐요. 있잖아, 한 건씩 그게. 그것도 있고 사이트에 이제 그 게임 내에 이제 공략 페이지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맞아. 그런 걸 보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10판, 100판을 하는 것보다 저는 2-3판만 해도 그쵸. 얘네보다 잘했던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공략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공부를 못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쉽거든요. 책도 이제 많이 읽고. DP용인가요? 다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거의 안 읽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모두 자청진을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의 주제는 그런 거예요. 채널을 했던 의도는 이제 물론 돈도 벌고 사업적인 광고도 하고 많겠지만 저는 좀 공감성이 높은 편이에요. 이제 상담으로 사업을 키워온 사람인데 공감성이 높다는 거는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은 누군가가 고통받는 걸 보면은 내가 괴로운 거 그게 공감성이라고 저는 봐요. 그 사람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느낀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인터넷을 보면은 되게 열등감이 많고 되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죠. 저도 22-3살까지 이제 거의 완전 막장 인생에 알바 다 탈락하고 방법을 모르니까. 네네. 게임이라는 거는 그냥 사냥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람쥐를 잡고 용을 때려잡고 이러면 레벨업이 돼요. 그럼 재밌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경험치 레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제 22살 당시 이제 막장 인생 살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되게 우연찮게 이제 영화관 알바를 누군가가 꽂아줘가지고 하게 됐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대화를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회 부적응자니까 네네. 맨날 히키고모리로 맨날 게임만 하고 애니메이션 여자들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이러다가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막 갈굼당하고 막 그거 약간 왕따였어요, 초기에는. 근데 이제 영화관 알바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해가지고 이제 화술에 대한 거를 도서관에서 우연히 봤어요. 근데 이걸 적용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게임에 공략집이 있듯이 네네. 인생도 되게 복잡하지만 네네. 어떤 하나하나 분야에 공략집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옛날에는 이제 공부를 못했던 이유는 외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신 공부는 외우는 거니까. 네. 근데 이해를 하는 거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되게 못했었고 세상 사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댓글이나 이제 인터넷 세상을 보면은 헬조선이라고 하고 항상 사람들이 욕해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람은 밥을 하루에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루에 열등감을 느꼈을 때 그걸 해소하는 어떤 게 존재해요.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밥을 먹듯이 열등감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레벨업 하는 방법을 모르고 인생을 사는 방법을 모르고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댓글을 해서 이제 그 자기 감정을 배설하는 거군요. 누군가가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허점을 발견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해소하는 거죠. 네네. 되게 편한 방법이에요. 원래 레벨업을 해야지 재밌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게임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 방법론을 모르니까 그 인터넷에서 그냥 이 새끼 뭐네, 뭐 사기꾼이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소를 하고 헬조선. 사실 한국은 저는 되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저도 해외여행을 되게 많이 다녀봤는데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계속 알바밖에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는 이유는 이 공략집이 없어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열등감을 해소를 해야 되니까 원래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레벨업을 하면서 어떤 사회적 성취를 거두면서 이제 그거 열등감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존재하는 양을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지적질하고 꼰대질을 하면서 해소하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웠던 거죠, 저는. 그렇죠. 근데 저는 방법을 알잖아요. 저도 이제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고 네. 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제 그때보다 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100이면 100. 네. 왜냐면 이거는 지적인 사람들이 보는 채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 있고. 인생에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바로 저는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책이 있다. 근데 이제 책이 막 사람들이 막 과학혁명의 구조 뭐 아니면 프로이트 막 아.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가장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 젊은 남자예요. 그럼 여자에 관심이 있어. 그렇죠. 그럼 여자 꼬시는 법을 보는 거예요. 뭐 아니면은 돈 버는 법에 대해서도 그냥 자극적인 그냥 그런 걸 봐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 자동으로 독해력이 레벨이 1이면은 네. 이게 늘어나면서 네네. 자동으로 관심이 생기고 이걸 보다 보니까 정치에도 관심이 생기고 아. 역사에도 관심이 생기고 돈 버는 법도 생기고 저 혹시 네. 이것도 다 자기소개 포함된 거예요? 아 죄송해요. 아니 자기소개를 지금 계속 내가 혼자 낼 질문들 계속 아, 하고 있어서. 죄송해요. 자 어디서 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방법, 레벨업을 할 줄 모르는데 그게 이제 저는 약간 책을 안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략집 같은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자청을 운영하고 계시는 네. 이제 자청님. 자, 자청님에 대한 제가 가벼운 소개를 드리면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은 이제 라이프 해커 자청이죠. 네. 그다음에 나이가 지금 1987년생 7년생.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본인이 밝히기로 연봉 10억 현재 세계의 법인회사를 운영 중이라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23세에 전북대학교 철학과에 네네. 입학을 하셨고 늦은 나이 같죠. 네, 그리고 유튜브 시작을 2019년 4월 30일 하셨어요. 올해 4월 30일. 네네네. 얼마? 불과 근데 거의 5개월, 6개월 만에 지금 구독자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만드셨고, 네, 이렇게 일단 자청님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청님 유튜브 채널에서 떴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자체의 말씀도 잘하시고 좋은 인사이트도 있지만 사실 연봉 10억 이 젊은 나이에 네,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 끄잖아요. 어그로를 끄고 사실 그 어근을 끌면서 또 뒷배경도 뭔가 한강뷰가 보이고 뒤에 있어요. 뭔가 이 성공적인 뭔가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 보여준 거를 암암리에 저는 보여주는 그 장치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그쵸. 고도의 장치들이. 뭐 고독하진 않아요. 제 딱 지금 배경에 보이고 있는데, 집 좋네. 반포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일단 되게 비싼 것 같아. 지금 되게 뭐 좋은 집에, 우리 촬영장이 지금 자청님 집이잖아요. 네. 좋은 집에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버셨으면 굉장히 어릴 적부터 뭔가 있는 집, 그다음에 좋은 대학교를 나왔을까 생각하는데, 네네. 굉장히 막장 인생이었다고, 23살까지 네네네. 들었어요. 이거 일단 막장 인생 맞아요?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한테 메일이 정말 많이 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 누구의 메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공부를 되게 못했다면서요. 몇 등 정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일단 해본 적이 없었고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등수라는 걸 매긴다는 거예요. 등수 매기죠. 그러니까 제가 안산 안양 출신인데 네. 안산에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안산이 사실 공부를 잘하는 동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43등 중에서 39등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한 25등 이하로는 사실 아예 공부를 안 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집합을 보는데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거든요. 막 메소포타미아 이런 걸 보는데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맞아.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 외우는 걸.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반에서 10등하는 친구. 안산에서 어. 반에서 10등하면 사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죠? 그냥 지방에 국립대 갈까 말까 정도겠다. 뭐 못 가죠. 못 갈 수 있겠다. 못 가죠. 근데 그 친구가 뒤돌아보더니 야 너가 제일 잘한 과목이 내가 제일 못한 과목보다 못하네? 하면 야. 봤는데 그런 거예요. 접었죠. 그렇게 해서 지방에 이제 야간대학에 입학하셨는데 또 성적이 올레프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조사하셨죠? 올레프. 그냥 안 갔죠. 그러니까 야간 대학을 갔는데 음. 컴퓨터 프로그래밍 너무 어렵더라고요. 공부도 안 해봤는데 이 C 언어 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굉장히 외모가 훈훈하시잖아요. 훈훈하신데 키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117입니다. 110. 되게 커 보여요. 근데 더. 커 보인다는 얘기 좀 듣죠? 네, 많이. 180 되는 줄 알았는데. 허리를 좀 피는 습관도 있고 이 어깨가 넓고 이제 얼굴이 조그매서 얼굴이 작다고.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율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자청님께서 외모 콤플렉스가 좀 있으셨다고. 아니 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네. 그냥 저희 형이 약간 유명했는데 저랑 같은 학년인 여자들이 이제 저를 구경하러 와서 네. 너무 놀라는 거예요. 동생 맞냐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고 너 못생겼 그러니까 일진들 여자들이었는데 못생겼네 하고 간다던가 같이 밥 먹을 때 그냥 그러니까 뭐 남자애들이 너무 못생겨서 밥맛 떨어진다. 뭐 그냥 결정적으로는 제가 중학교 때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는 안 그랬는데 그 집단이 약간 좀 양아치스러운 게 있었어요. 7명이서 이제 학교 끝나고서 칠판에다가 이제 제일 비호감 순위 했는데 제가 꼴찌를 한 거예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애가 껴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상처받아. 되게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가끔 또 버스 타면 외국인 노동자로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안산에 살다 보니 안산에는 이제 안산역 쪽에 살았어요. 거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결지거든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외국인 노동자라는 게 항상 별명이었어요. 뭐 아랍인, 외국인 노동자. 그러다 보니까 외모 컴플렉스는 심한데 뭐 그냥 그래 버리니까 이게 버스 탈 때마다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공감 가요. 항상 이제 되게 먼 거리였는데 막 걸어가고 네.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밤마다 자기 전에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가족 사진을 보면은 아빠도 어렸을 때 괜찮았고 형도 괜찮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나셨습니까? 다음 날이면 내 외모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신은 안 믿었는데 약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이 사람들이 공감 못 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너무 공감이 가요. 우리가 사실 약간 둘 다 약간 좀 중동필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태국에 스쿠버 다이빙 갔던 거예요. 노동자분 아니에요? 친구들 진짜요? 주변 지인들이 그 외국인 버디 아니냐고 스쿠버 다이빙 같이 해주는 저예요. 충격적이네요. 아니 이게 진짜 복장을 더 이렇게 입으니까 사실 예. 사실 저성님이 밤에 잘 때마다 그런 고민, 그 다음에 친구들이 그 반에서 투표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겪었으니까 겪었으니까 그냥 사람들은 외모가 뭐가 중요한지 하는데 그렇게 안 태어나봤잖아.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나가기가 싫죠. 왜냐면 본인 스트레스 받는 게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뭐 알바할 때도 그냥 이 티켓팅을 하는데 그냥 손이 살짝 닿았는데 여자분이 약간 나 약간 이런 손이 이상하게 잡는 건 아니고. 그런 거. 근데 알바를 하는데 네. 20군데 지원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는 20살 때 좀 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컴플렉스가 너무 심하니까 이게 이제 뭔가 지원을 해도 누가 합격시켜주겠어. 이 혐오감을 주는 얼굴인데. 그리고 그때는 이제 피부 여드름이 심했는데 이걸 또 뜯어가지고 이게 되게 심했어요. 이 흉터가. 근데 지금은 플라스를 좀 받았는데 그때 여드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20군데 정도 지원했는데 다 탈락했어요? 정말로? 네네네. 유튜브를 위해서 막 포장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근데 왜냐면 솔직히 우리 비슷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그렇게 막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외모에 좀 당당했으면 또 뽑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거의 뭐 네 약간 이러니까 사실 그리고 뭐 그냥 게임만 하고 살았으니까 사실 뭐 사회 부적응자니까 어쨌든 아무랑 그 20대 초반 때 뭐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빠졌다고. 네네. 애니메이션 어느 정도 빠진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하는 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보고 러브이나 막 이런데 이런 남자 주인공이 여자들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이런 애니를 푸는구나. 뭐 나루토도 보고 원피스도 보고 뭐 다 봤어요. 그래서 일본어도 좀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막 잘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오타쿠 용어들 그런 거라던가 게임을 그냥 모든 걸 깔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방학이면은 오전에는 이제 피파로 몸을 풀고 피파로 몸을 풀고 워밍업 악튜러스,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걸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 전에 이제 러브 히나 봐주고 힐링하고 나 여자한테 인정받는 거 그거 딱 캐릭터의 감정이입해가지고 그거 보고 자야지 또 꿈에 나오니까. 꿈에 나온 적 있어 없어요?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있죠. 이게 사랑했어요. 꿈에서 뭐 다른 건 안 있죠?
어쨌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3살까지 모쏠이셨다고. 뭐 어떻게 답해야 되죠? 24살? 24살? 24살부터 이제 사귀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모든 걸 실패했어요. 그냥 여자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23살 겨울인가? 이제 네. 되게 잘생긴 친구가 같이 살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얘가 이제 새벽에 저를 자고 있는데 저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깼는데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예술가로서 너를 너무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 모은 돈이 얼마 있냐? 그걸로 내일부터 모든 걸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다른 학과에서 이 학과에서 누가 제일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은 너가 되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전교 꼴찌인데 과에서도 꼴찌고 믿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꾸미고 싶잖아요. 원래 그 23살까지 옷을 제 돈으로 사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홈플러스 1층에 가면 3,000원, 5,000원짜리 막 청바지 팔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입었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지호단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비쌌어요. 아, 그치, 그러니까 대학생 6,000원짜리 사다가 6만원짜리 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머리부터 해가지고 헤어샵 가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하고 구두는 이거 실어라, 바지 이거 입고 이렇게 안경 벗어라. 지금부터 피부 관리를 위해서 검은 콩과 단백질만 먹어라. 뭐 이렇게 코칭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자와의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밀당을 해라. 그 다음에 진짜 변한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아 인생이라는 게 게임처럼 뭔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더 깨닫게 됐던 거죠. 그럼 그때 변해서 여자친구가 24살에 처음 생긴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인기가 좀 생겼죠. 이게 사실 근데 원래가 너무 별로면 꾸민다 해서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성형수술을 하는 데는 이게 꾸민다고 해서 패션으로 감춘다 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원판 자체를 바꾸는 게 성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됐길래? 아, 그 방법들이 있는데 제 생각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자신감. 근데 자신감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그치.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성공을 거두면서 나오는 거고. 나오지. 근데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자기 최면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어떠해서 난 최고다.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면 이제 눈빛이 첫 번째로 바뀌고 이 눈빛에서 그러니까 못생겼는데 인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눈빛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잘생겨져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들 눈에는 막 잘생겨지지 않는데 이 운동을 하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눈빛이랑 얼굴 형태가 살짝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이 봤을 때 좀 약간 멋있다, 약간 좀 섹시하다 이렇게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거죠.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남자가 여성들을 이제 선택할 때 같은 여자라도 가임기냐 가임기 아니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다큐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중3 때 빚이 많았다면서. 본인도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집도 좀 힘들었던. 도대체 뭐 어느 정도 힘들었던 거야? 그냥 그 안산이라는 곳에서도 가장 안 좋은 동네에서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집이었어요. 제 기준에서. 흔히 말하는 뭐 서울 달동네 같은 느낌이 이제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그쵸.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쪽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세 살이도 아니고 외삼촌이 이제 옛날에 있던 집을 빌려주셨어요.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친구를 한번 초대했는데 그 친구가 와서 또 이제 개념 없이 놀린 거예요, 이거. 근데 어머니가 이제 옆에 안방에서 듣고 막 울다던가.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제 이 난방을 못 틀어요. 이 난방이 이제 도시가스가 아니라 통으로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하면 20만 원이라고 어머니가 이제 안 떼셔서 엄청 비쌌다. 이게 양말을 2겹을 신고 겹겹이 해가지고 이 잠바를 입고 자도 춥고 땅바닥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난방을 안 트는 상태에서 땅바닥을 밟으면은 이게 또 이제 아파트는 상관없어요. 밑에서 열이 올라오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진짜 동상에 걸릴 거예요, 아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고. 동상에 걸린 적은 없어요, 실제로? 양말에다가 이 슬리퍼를 신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난방이 안 되니까 씻지를 못하니까 냄새 나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별명이 스멜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약간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달 안 씻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불행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게임을 했으니까. 고등학교 애들이 순수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사람이 그쵸, 기분 나쁜지 좋은지도 안 모르고 스멜. 제 별명은 말레였거든요. 먼저 바로 하시잖아요. 왜냐? 겪어본 거야 본인도. 이게 줄임말이잖아 5글자에. 그 비슷한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웃기다. 전 많이 들었죠. 뭐 네. 태국 사람, 뭐 동남아, 중동 사람. 29살에 군대를 근데 갔다면서요? 네 맞아요. 왜 29살에 군대 간 거예요 도대체? 일단 23살에 대학을 갔고, 근데 24살 겨울에 이제 사업에 성공하면서, 그냥 이것도 이제 안정기를 해야 되니까, 안정적이게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있었고, 26, 7에 안정이 됐을 때 이제 또 누군가 맡기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사업자를 저로 할 수가 없어요. 군대 가면요? 네네네.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그랬어요. 4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맡길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뭐 사기라고 하긴 그런데 그러니까 뺏겼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은 아니겠지만 제 기준에서. 그래서 2번을 이제 이렇게 뺏기면서 계속 이제 못 간 거죠. 군대 가버리면 저는 그 다음 수입원이 없고 갔다 와서는 제가 구축한 사업들이 이제 내게 아니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찾는 과정에서 이제 29까지 이제 밀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군대에서 불치병을 겪었다고. 갔는데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맡기고 갔는데. 돈이. 그러더니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뺏겼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스트레스 많아. 이등병 29에 가가지고 이제 갈굼 받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업가라고 또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간질을 당하고 제가 욕먹고 있는 상태고 맡긴 분이 이제 직원들한테 막 제욕을 하고 제가 스트레스가 진짜 없는 타입인데 그러니까 군대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000분의 2 유전인자가 존재하는데 이게 보통 발현이 안 돼요.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존재해요. 이 1000분의 1 확률로 발현이 되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그때 이제 발현이 되면서 모든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 생겼어요. 병명이 뭔데? 강직성 척추염. 되게 심각했어요. 타자를 칠 수가 없고 손목, 여기, 발목, 무릎, 그 고관절 그러니까 걷기도 점차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군대에서 완전 패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패급이 되는 거예요. 29살에 이제 이거 꾀병 부린다고 다 이제 욕먹고 그리고 이제 또 군병원 가도 이제 얘네 쪽에서는 그냥 진통제밖에 안 주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너무 다 아프니까 제가 한 3, 4개월 정도 병원에 누워 있었거든요. 네네. 제가 진짜 이때는 죽겠다. 군병원 가서 이거 원래 진료 대충 하잖아요. 아무래도 바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 오늘 자살할 거다. 네. 아니, 왜냐면은 이 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무대를 가는 것까지도 되게 어렵고 가면은 정말 간신히 가요. 1, 2주 만에 갔어. 그러면 얘네 쪽에서는 이제 그렇지. 진통제만 주고 또 갔다 오면은 이제 제가 할 몫을 또 이제 다른 선임들이 하니까 전 또 욕먹고 갈굼당하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냥.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오늘도 그냥 만약에 진통제나 이런 걸로 끝나면은 저는 자살할 거다. 그래도 그분은 되게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해서 이제 야, 강직성 척추염 어떤 초기 증세다 라고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뭐 죽을 병까지는 아닌데 이게 점차 이제 진행이 되면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누워서 생활해야 돼요. 네. 그런 연예인들도 몇 명 있고 그 미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성공했고 24 겨울에 이제 엄청 성공했고 그리고 잘 살아왔는데 네. 또 자기애가 있으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뺏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진단을 받고 이제 제대를 하게 된 거죠. 제대를 해서 이제 뭐 그래도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졌어요. 이게 약 먹고 이제 운동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제가 또 막 라이프 해커니까 또 이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만드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게 불치병인데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초입 단계가 있고 1, 2, 3, 4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초입 단계여가지고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걸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어요. 아니, 초기 좀 발견했으니까. 네, 완전 잘 조정했다. 네네네. 그렇게 됐구나. 어쨌든 원래 23살까지는 뭐 특별히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이성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뛰어난 것도 아닌데 인생이 어쨌든 24살 때부터 극적으로 변한 거잖아요. 네네. 그 변화에 대한 이유는 뭐예요? 이 알바를 이제 다 탈락했는데 지방 영화관이었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영화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뽑았는데 저를 탈락시키고 어머니께서 이제 엄청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매니저도 그냥 그럼 일단 보내보세요. 원래 빈자리였는데 탈락시켰던 거죠. 저는. 그래서 갔는데 네. 이제 사회부적응자니까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왕따도 당하고 일 못한다고 약간 갈굼도 많이 당했고 형들한테. 그러다가 이제 이 영화관 알바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이랑 되게 대화할 기회가 많아요.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쵸. 그러니까 티켓팅을 하고. 그치. 계속 사람이 바뀌잖아요. 여자랑 처음 또 대화를 하니까 이게 또 긴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말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되게 우연찮게 화술에 대한 책을 봤어요. 이 대화를 잘하고 싶어서 너무 찌질하니까. 원래 책을 좋아했어요? 아예 안 읽었죠. 그 전까지. 왜냐면 책을 읽는 거 공부는 암기. 그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읽었던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거기서 책을 보면서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대화가. 사람들이 나를 점차 호감이 있어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다.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잘했잖아요. 게임을 공략집을 보고 잘하듯이 인생에도 어떤 공략집이 존재하는구나. 인생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게임인 거예요. 제 기준에 지금도 그런데 맞아. 게임은 이제 그걸 되게 함축시키고 되게 단기적으로 보상을 주게끔 되는 거고 네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재미를 느끼게끔 하는 포인트를 축약시킨 게 게임이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인생도 이제 공략집처럼 어떤 공략집을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술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또 화술을 보다 보면 또 심리학 용어가 많이 나와요. 심리학을 보게 되고 이게 그럼 사람은 다
이게 결정이 돼 있네? 맞아. 그럼 자유의지가 없는 건가? 뭐 이러면서 철학을 보게 되고, 철학 보다 보니까 정치 뭐 이제 이런 점차 확장이 되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인생이 변했던 계기는 이제 어떤 공략집이 존재하는구나.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아무리 생각해봤자 어차피 답은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해내도 다른 사람들도 어차피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떤 내가 남들보다 더 사고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많으면 이걸 통합해서 해안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 그 도구가 책이다. 그쵸. 그래서 저는 책을 읽지 않는 이상 절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서간다면 그 사람은 타고난 천재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갖고 힘들어하고 헬조선이라고 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사람들 깎아내리는 이유는 이 방법을 모르니까 인생도 어떻게 보면 게임처럼 레벨업이 존재하는데 이 레벨업 한 방법을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져서 정체되면서 이제 누군가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이제 위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안타까워서 내가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이제 유튜브를 했던 거고. 사실 작가인 제 입장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가지만 사실 사람들이 책을 잘 안 보는 이유가 봐도 내 인생에 크게 변화 요소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청님은 그때 하수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크게 인생에 도움이 되면서 책이라는 답을 찾은 건데 네. 이 책을 어떻게 내가 적용했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못 읽는 이유는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책을 읽어서요. 책에도 예를 들어 레벨 1에서 100이 있다고 치면은 사람마다 독해력이 달라요. 독해력이 다르고 그쵸. 자기가 현재 인생에 직면한 어떤 상황과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예술책을 읽어라. 저도 못 읽어요. 재미없어. 어렵죠. 내 지금 현재 관심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관심 분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독해력 이 두 가지에 맞는 책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만약에 처음 읽었던 책을 읽으라고 하면 저는 못 읽어요. 너무 재미없고 너무 당연한 쉽고. 얘기고. 그쵸. 근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이제 화술책들은 되게 쉽게 돼 있거든요. 맞아. 왜냐면 화술 전문가들도 쉽게 전달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책을 처음 접하게 되면은 저는 만약에 생물학이나 뭐 이런 걸 볼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자청, 되게 유명한 북튜버 뭐 이제 이러니까 막 과학혁명의 구조, 뭐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걸 읽어야 된다는 착각을 해요. 그런 거는 과학적인 독해력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돼야지 읽을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저는 그냥 중2, 중1 만화책을 봐요. 그러니까 과학 만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거를 어떻게 보면 겸손도 아니고 자기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막 빈서판, 뭐 철학책 이런 두꺼운 책 읽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 본성이 없이. 이런 거. 너무 어려워 처음부터는. 그게 아니라 네. 자기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에 관심이 있으면은 돈 관련된 예를 들어 장사의 신, 부자의 그릇 이런 책은 거의 중학생도 읽을 수 있는 맞아. 수준이거든요. 맞아. 근데 되게 좋은 책이에요.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읽어 나가다 보면은 되게 관심이 생기면서 또 비슷한 걸 읽다 보면은 레벨 2가 독해력이 레벨 2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레벨 10이 되면은 뭐 점차 이제 경영서적도 읽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거죠. 아마 이걸 정리하면 아마도 책을 고르는 방법은 내가 일단 관심 있는 분야부터 시작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도 가장 쉬운 단계부터 그쵸. 거기서부터 단계를 높이고 궁금한 게 생기면 거기서부터 확장해 나가는. 자기가 뭘 관심이 있다 그걸 보다 보면은 확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맞아. 만약 남자 20살 대학생이에요. 그럼 여자 꼬시는 법이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런 책을 한 도서관 가서 5권, 10권을 봐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이제 인간 심리에 대해서 궁금해지면서 심리학 책도 좀 보게 되고 예를 들면 맞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철학 관심, 정치, 경제 뭐 그게 막 엄청난 하이 수준은 아니죠. 근데 이걸 이제 점차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면. 하여튼 우리가 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책은 좀 어떻게 읽어요? 사실 책을 읽는 방법은 너무 다양한데 그쵸. 자청님이 책을 어떻게 읽는지 좀 궁금해. 평소에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새로운 관점을 얘기를 하면은 저는 책이라는 게 운동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근력 운동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걸 했어요. 그걸 만약 10번 3세트를 하고 3일 있으면은 이게 성장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작가님이 이번에 베스트셀러가 될 건데 작가님이 네네. 쓰신 책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 책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되게 특이한 관점을 만약에 말을 네. 해요. 그러면 그걸 봐요. 그러면 처음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걸 다 읽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저는 그냥 필요한 부분만 보거든요. 아니면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패스해요. 관심 있는 분야를 보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쑥 넘어가면서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구나. 근데 보통 강박증 있는 분들이 책을 다 못 읽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맞아요. 다 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맞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뇌의 근육량이 1이 증가했다라고 표현해요. 좋은 아이디어, 어떤 해안, 지혜 이런 것들이란 건 결국 통찰력인데 통찰력이라는 거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야의 지식들을 융합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해했어. 그럼 이해하면 내 기존 지식들과 이게 잠을 자면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자동으로 결합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고 맞아요. 제가 하는 사업들이 다 전반적으로 누군가 하지 않던 제 완전 새로운 걸 창업 네네. 그런 걸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아무리 백날 생각해봤자 의미가 안 돼요. 그거를 기존에 있던 지식들, 예를 들어 역사랑 막 그런 뭐 과학이나 이런 유튜브도 보다가 그러니까 이걸 봐요. 그럼 그거랑 연결이 되면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새롭게 도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뇌 근육량이 증가를 했으니까 증가를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레벨업을 한 거예요. 경험치를 쌓은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이제 토끼를 잡은 거죠. 여기 너무 공감 가는 게 제가 작년에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에서 공부해야 하는 책을 냈었거든요. 수능 만점자면 사실 얼마나 공부 잘했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분들도 안 풀린 문제는 끙끙 내다가 그냥 내버려 둔대. 그럼 며칠이 지나면 다시 그 문제 보면 풀려 있대. 아 맞아요. 그냥 그 사이에 자기 뇌가 무의식적으로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거지. 아 그거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공부가 쉬웠어요. 아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장승수. 장성수님. 저는 그 책에 나오는 그 개념이 진짜 제 인생에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이 했던 건 방법 중에 하나가 수학 문제를 계속 풀어요. 그 다음에 안 풀리면은 근데 어느 정도 고민을 해야죠. 어느 정도 그걸 고민해야지. 하고서 그 2, 3일 지나 있으면 자동으로 풀려 있어요. 맞아. 아니 다시 보면 그냥 풀려 있고. 그게 이제 무의식에서 그 잘 때나 딴 거를 할 때 이거를 작업을 하거든요. 맞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맞아. 그게 이제 능력치가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제 책이라는 거를 많이 받으면은 그게 널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에서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나 사업가들이 저한테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되는 개념들을 그냥 일씩 그냥 늘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막 억지로 막 모르는 분야 막 어려운 막 양자물리학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게 있네 그런 지문을 딱 이해하고 그냥 끝.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돼도 다음에 다른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도 맞아요. 다른 책들을 보거나 다른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내가 평소에 책을 봐놨던 게 저는 이걸 이제 제 블로그에 써놨거든요. 네. 인간의 뇌를 복리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이라는 제 블로그가 있어요. 그런 제목의 어떤 글을 썼었어요. 제 라이프 해커 자청 치시면은 제 블로그가 뜨는데 그게 뭐냐면은 20살에 만약에 이 책을 봤어. 그래서 어떤 이런 심리학 개념이 있구나 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게 자동으로 가만히 살아도 자동으로 이 지식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어떤 심리 유형 검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면서 그냥 쟤는 무슨 유형이구나 이 무의식적인 통계치가 쌓여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쌓여 나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살 때에 읽는 거랑 30살 때 읽는 거랑 이 지식의 정도가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20살 때는 읽어놨으면은 그렇죠. 복리처럼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시작점이 다르니까. 하루라도 어릴 때 이런 지식들을 쌓아놓으면은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저장된 수준이 아니라 맞아. 이게 다른 지식들이랑 결합이 되면서 복리로 이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너무 이렇게 관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오전에 카톡을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또 제 책을 읽었다고 하는 거야. 요번 책 그 유튜브 젊은 부자들. 이때 사실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또 요즘 사실 유튜브 요즘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인사 담당자 백인. 그렇죠. 인사 담당 100명의 비밀록취. 저는 쓴지 몰랐는데 대단한 작가셨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너무 궁금한 거는 이번 책 어떠셨어요? 좀 다 어느 정도 보셨잖아요. 궁금해 너무. 유튜브를 아예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아니 저는 어쨌든 경험해봤고 저는 또 유튜브 컨설팅에 유튜브 편집 회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책들이라는 게 네네. 고급자용이 있고 그렇죠. 다르죠. 완전 입문용으로 잘 써주셔가지고 네네.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책이다. 저도 사람들한테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거든요. 이걸 설령 실패해도 남는 게 있고 그렇죠. 사실 무자본이고 저도 10만 구독자를 찍었지만 저도 이걸로 찍어요. 그러니까 뭐 없어 장비가. 집은 엄청 좋은데 장비는 휴대폰이야. 이런 관점에서 그냥 되게 입문자한테 되게 좋은 책이다. 인정받는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엄청 쉽게 쓰여져 있고 문체도 좋고. 누가 보면 광고비 준 줄 알겠어.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서 느꼈던 건데 노력이나 결심조차 약간 결정론자로 보는 네,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정확히 진짜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이 왜 결정론이에요? 유전자 결정론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네, 맞아요. 근데 심리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벌고 싶다는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100명 중에 50등이 있어요. 이 사람이 노력을 해도 50등이에요. 왜? 나 노력해야겠다. 나 졸라 열심히 살아야겠다. 누구나 50등, 49등 다 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 자기애가 있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하다. 자기애가 있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 지식 안에서 난 죽어라 열심히 일했어. 반복적인 일을 했어. 근데 왜 내 삶이 왜 변하지 않지? 근데 이거는 누구나 같은 등수에 있는 50등, 49등, 51등도 똑같이 그런 결심과 그런 사건들을 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얘기 들으면 그 느낌인 것 같네. 약간 51등이면
51등이 그릇이 있고 41등, 41등이 그릇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이. 그쵸. 근데 저는 결정되어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 저만 해도 23살까지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뭐 안 됐잖아요. 뭐 공부도 안 됐고 뭐 외모도 안 됐고 뭐가 다 안 됐어요. 네네. 그쵸. 내가 가진 환경 내에서 나는 최선의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꼴찌였죠. 어떤 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유전자 어떤 결정되어 있는 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다시 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리를 좋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라는 게 IQ를 말하는 게 아니라 IQ보다 중요한 게 어떤 통찰력과 어떤 지식들을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정도의 지식이 있어요. 이걸로 아무리 짱구를 굴려봤자 얘도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있어요. 타고난 사람이 아닌 이상. 그치. 그러면은 다 비슷비슷한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노력하는 유전자가 있으니까 100등이 아니라 50등이 된 거거든요. 그래도 50등이 된 이유는 어쨌든 어느 정도 노력하고 나 열심히 살아야지, 나 그래도 막장을 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50등이에요. 근데 나머지 49등이랑 51등도 똑같은 게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의 지식에서 아무리 내가 좋은 수를 두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배우려고 하고 해도 이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 철학이. 근데 책이라는 거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혹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똑똑했던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하다 보면 여기서 이만큼이 돼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맞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근거들이. 맞아. 그러면은 당연히 이 50등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한계에 부딪히고 난 내 삶은 왜 이렇지? 어떤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내가 보는 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 지식 내에서만 어떤 판단을 내리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어떤 좋은 기회를 잡고 좋은 판단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에 많은 지식들이 있어야만 이제 이게 가능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천재들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책을 쓴 거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요만큼이라면 그 다른 사람의 생각과 관점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학 책을 보면 내가 세상을 경제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정치학 책을 보면 정치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늘면서 내 생각은 하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흡수하면서 좀 내 틀을 깨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도 제가 잘했던 이유는 다른 친구들은 다 공략지를 보지 않아요. 그럼 비슷비슷해요, 실력이. 물론 좀 게임 센스가 있는 애들이 약간 앞서가. 안 봐. 근데 공략집을 보면은 이 센스 있는 애들을 훨씬 초월할 정도로 잘 하게 됐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이제 책을 보면 되는데 근데 책을 보는 게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자기 수준에 맞지 않고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를 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추천한 서울대 추천도서, 뭐 과학혁명의 구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실. 그런 건 저도 못 읽어요. 저도 책을 진짜 많이 읽지만 네네. 과학혁명의 구조 못 봐요. 뭐 머리도 막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비록 100명 중에 100등이었죠.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어떤 대사업가들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타고나진 않았으니까. 근데 대신에 그래도 1, 2등까지는 간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에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정상은 아니어도 정상까지 갈 수 있다. 그쵸. 타고나면서 또 배우기까지 하면 뭐 좋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사실 최정상에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상위 10%만 돼도 20%만 돼도 되게 잘 사는 거잖아요. 자천님이 대학 때 굉장히 잘하신 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는 걸 두 가지 하셨던데 그쵸. 첫 번째가 방금 전에 하셨던 이제 책을 읽었던 거 그냥 두 번째는 이제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그쵸.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걸 알고 있지만 고대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실력이 정진되는 게 눈에 또 안 보이는 능력이기도 해요. 그쵸. 책 읽는 건 알겠어요. 자, 글쓰기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저도 이제 공략집을 발견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23살까지 너무 느리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21살에 이제 근데 지금 막 말 못한다고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지금 다른 영상도 말 잘하고 있어. 하수를 여기 사실 말을 정말 잘한다기보다 내가 필요한 말을 적당히 하고 정말 잘 듣는 거. 그쵸. 이게 상대방 눈치를 봐서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게 내 인생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21살에 이제 화술이랑 이제 심리학 책들을 보면서 되게 1, 2개월 만에 되게 빨리 성장했어요. 막 그러니까 하루 종일 봤거든요. 어려운 책은 아니었고 되게 쉬운 책, 막 성공하는 법 이런 되게 유치한 책들 막 이런 거 봤는데 그런 걸 보고서 옛날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랑 막 반에서 1등 하던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 대단한 존재였는데 대화해보니까 막 별거 없죠.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공략집 발견했다. 이게 이제 지식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저장이 되거나 어떤 응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지식으로 남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체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효율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10시간 그냥 읽는 거랑 1시간 읽었는데 그걸 글로 정리하는 거. 그러면은 1시간 하고 글쓰기 30분 하면은 1시간 반 만에 10시간보다 뇌도 확장되고 응용 가능한 지식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떠다니거든요. 지식들이 떠다니면은 저희가 이제 정리하는 뇌라는 책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하루에 쓸 수 있는 뇌 용량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임의 포션이죠. 포션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존재해요. 네. 근데 이게 점차 뭐 카톡하고 어떤 판단하고 밥 먹을지 뭐 일하면서 뇌를 써버리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읽은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마치 이제 컴퓨터에서 막 여러 창이 떠 있듯이 여러 창이 떠 있으면 느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가용도 할 수 없고 이게 떠다니니까 이게 뇌를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글로 딱 정리를 해버리면은 이제 진짜 내 지식도 되고 이게 딱 정리가 되면 더 이상 뇌에서는 그거를 딱 저장을 해버리고 더 이상 막 떠다니진 않거든요. 제 뇌에 있는 파편 같은 지식들이 하나로 엮이는 거군요. 그쵸, 그쵸. 그런 관점에서 글쓰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대단한 글을 쓰는 건 아니고 뭐 그냥 하루에 느낀 거. 사람들이 열등감이라고 왜 느끼는가. 그냥 그거를 물론 제 생각이 틀리겠죠. 네. 근데 그냥 그거를 내 생각을 그냥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게 수준은 낮겠지만 네. 정리해두면 또 이제 그 이후부터 또 아까 뇌 복리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처럼 또 이게 저장된 게 점점 레벨업이 되면서 자동으로 처음 쓸 때는 레벨 1이었지만 네네. 그 지식이 점차 이제 늘어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자청님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네. 비즈니스로 가봅시다. 일단 처음에 하셨던 사업은 어떤 종류였던 거예요? 24살에 했던 사업. 우리 이거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 뭐 다 공개를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그 업계에서는 곧 독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뭐냐면은 심리 컨설팅에 가까운 사업이에요. 심리 컨설팅. 그러니까 보통은 이 심리 상담사들이 이제 공감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생각들을 그냥 정리를 해줘서 깨닫게 만드는 게 역할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해결책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걸 해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문제 해결 중심의 상담이라고 하죠. 이제 이걸로 이제 하자마자 월 3천만 원? 25이 되면서. 근데 동업이었으니까 그거하고 뭐 세금 빼면은 뭐 많이 남진 않았는데 그래서 월 순수익 3천만 원씩 이제. 심리 컨설팅이면 심리가 되게 여러 다방면에 걸쳐 있잖아요. 네. 어느 쪽 관련된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작가님께서 네.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네, 뭐 문제가 고민이나 뭐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 문제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주면은 그거를 그럴듯하게 글을 써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쪽은 약간 관련된 느낌인데. 이거 빼주세요. 그거 하면은 네. 저희 경영자애들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실 심리라는 게 해결하기가 되게 힘든 거잖아요. 왜냐하면 잡히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 어쨌든 뭔가 본질적인 해결책을 주는으로써 그 사업이 잘 됐다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현재는 지금 주로 사업은 총 몇 개 하고 계세요? 지금 총 5개긴 한데 총 5개에서 그러면 공개할 수 있는 거는 몇 개예요? 첫 번째는 네. 방금 말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심리학 지식을 30만 원에 고가에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북 이제 이런 거가 하나가 있고 좀 전문 지식을 파는 거죠, 그분한테. 그쵸. 이게 일본에는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되게 성행한다고 제가 이 아이디어를 몇 번 말했는데 미국에서 되게 근데 성행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인구수가 영어권이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궁금한 건데, 여기서 이북을 공유해 주는 거잖아요, 파일로 쏘거나. 네네. 그럼 그분은 다른 분한테 쏘고 할 수. 그거에 대한 어떤 장치들이 많이 있죠. 어떤 형식이 있어요? 법적으로 뭐 걸어놨나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프로그램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파일을 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코드가 심어져 있어서 이게 공개되는 경우에 너가 모든 소송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이상한 마케팅이라고 네네네. 이제 온라인 마케팅 회사고 뭐 검색해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편집 회사 유튜디오라고 유튜디오. 유튜브 스튜디오의 약자인데 이거랑 이제 유튜브 컨설팅 이렇게 5개. 이 중에서 제일 메인은 뭐예요? 첫 번째 그 공개하지 않은 첫 번째 공개하는 그게 제일 메인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비슷비슷하거나 이제 좀 막 시작한 것도 있고. 막 시작한 것도 있고 이상한 마케팅은 잘 풀리는 것 같고. 이 5개 회사의 다 대표세요? 네, 그쵸. 이렇게 5개 회사를 운영하면 좀 정신이 없지 않아요? 저는 대표들이 존재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회장님. 포지션상으로는 회장님인데. 자청 회장님. 근데 이제 되게 소규모죠. 자청 회장님. 그래서 이제 각자 회사에 이제 대표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대표님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뭐 키웠다고 하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키운 거긴. 키운 거 아니면 뭐 기른 걸 합시다.
그래서 되게 똑똑하신 네네.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맡아서 어떤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저는 이제 아이디어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 아이디어나 수익 구조나 뭐 아니면 인사 뭐 이런 거를 그냥 물어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이렇게 집에 평생 계시고. 아니 아 웃겨. 그러면 근데 사실 막 뭐 엄청 대단한 회사들은 아니에요. 사실 본인 스스로 얘기하셨으니까 이 5개 합쳐서 연봉이 이제 본인 연봉이 10억 정도가 된다. 요건 팩트인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말해? 여기 그 이상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상이긴 한데 아, 근데 그 이거 이상. 말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상이라고 또 다른 채에서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리스크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시비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그래서 뭐 그럼 세금 빼고 한 거냐 뭐 이런 것까지 그럼 또 뭐 세금 빼면은 이거 얼마인지 않냐 이런 것까지 또 계산해서 그리고 또 시비 딱 떨어지니까 뭔가 그냥 어그로도 끌기 쉽고 한마디로 내 연봉의 마지노선은 10억이다. 근데 그 이상이다. 뭐 근데 이거 약간 뭐 그 판단해서 알아서 빼주세요. 네네네. 돈을 많이 버는 게 꼭 중요한 건 네,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분한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이 방법을 어떻게 알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뭐 이 채널에 너무 대단한 분들이 이미 많이 아니, 나와서 아닙니다, 뭐 저 정도야 뭐. 아니, 이런 집은 잘 없었어요. 왜냐면 집에서 촬영한 적이 잘 그렇죠, 없었어. 진짜. 사실 원래는 또 사업가로서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네 근데 왜 갑자기 이게 사업가로서 갑자기 원래는 또 가외 조금 하셨던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 사업가로서 굳힌 거는 한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 4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업을 해왔지만 이제 첫 사업은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 봤어. 네. 이렇게 제 모든 공통적인 사업들의 특징은 무자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자본금이 없죠. 다 컨텐츠를 파는 거니까.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네네. 처음에 시작을 한 거는 과외를 하다가 이게 겨울에 스쿠터 타고 다니는 너무 추운 거예요. 춥죠. 이게 세탕을 뛰는데 맞아. 너무 추워요. 그런 것도 이거 2년 정도 하니까 약간 배울 건 다 배웠고 자격도 없고 그리고 저는 약간 그 당시에는 약간 철학과 혹은 심리학과 교수 같은 걸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책 읽으면서 돈 주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 그러다가 이제 24살 이제 겨울 이제 학교를 다닌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를 보면서 사업이라는 게 자본금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저렇게 창고에서 그쵸.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맞아. 시대구나. 뭐 이렇게 첫 번째로 느꼈고 두 번째는 이제 상담 심리나 심리학과를 졸업해서는 뭐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벌 수는 이게 대학원까지 나와도 막 되게 살기가 어려워요.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적인 이제 심리학적인 거를 연구해보고 싶고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돈도 벌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거를 이제 했던 거고. 근데 그 이후에도 그냥 이제 어떤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상담, 심리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재밌었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뺏기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뺏기니까 내가 사업을 할 줄 모르면은 이거 지킬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부터 사업을 공부해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이나 경제나 뭐 되게 다양한 분야를 팠죠. 원래는 그냥 딱 심리밖에 몰랐는데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이제 게을렀던 거죠. 그걸 안 하면은 나의 정체성, 내가 지금까지 이뤄냈던 성과들을 다 뺏기겠구나. 그래서 사업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또 군대를 제대하고 또 잘 풀렸어요. 잘 풀렸는데 뭐 어떤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한 번 좀 또 실수가 나가지고 이게 진짜 뭐 한 번 삐끗하면은 내 직원들과 내 구성원들, 내가 평생 책임지기로 한 구성원들을 망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또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다른 것들이 또 안정적이면 이게 만약에 리스크가 생겨도 월급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거를 해야지 내가 이제 굶어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리스크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마케팅 사업. 그러니까 마케팅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내가 직접 안 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마케팅만 사실 잘하면 되는 거건데 내가 마케팅 사업을 직접 해보면은 내가 망하지 않고 내 구성원들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가적인 자질이 더 늘어났고 이제 뭐 하는 것마다 이제 다 잘 된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그 사기인지 아니면 어쨌든 일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2번 경험이 있다면서요. 네네. 사업하면서 어쨌든 수많은 경험을 했을 거고 한 번은 당해봤잖아요. 네. 왜 또 2번을 당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한 번 당해보면 거의 노이로제에 걸려서 조심하거든요. 뭐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약간 사람을 좀 좋아하고 한 번 믿으면은 약간 전적으로 되게 믿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기는 아니었고 어쨌든 뭐 너무 설명하기 믿어서 어렵네요.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긴 했다. 그쵸. 그러니까 서로의 욕심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도 사기로 저한테 접근한 건 전혀 아니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의 욕심이나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기는 아니었고. 아, 형, 방금 전에 아까 사람 좋아한다는 게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저를 만나고 좀 잠깐 우리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저한테 친해지고 싶다는 말을 이제 했었잖아요. 아까 이제 한두 번 정도. 기억나세요? 저 왔을 때. 생각해보니까 요즘 세상에, 아, 저 친해지고 싶어서라는 말을 되게 오랜만에 들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슬쩍 친해지고 싶을 수도 있는데, 보통 그 말을 잘 꺼내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에 좀 그런 말을 좀 잘 안 꺼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생각해보면. 그 말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해보면. 많이 봤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문제였네. 내가 문제였네. 아니, 근데 뭐 둘이 뭐 워낙 성향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그런 경험도 하셨고, 수많은 경험, 사람도 많이 만나봤을 텐데, 네네.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진짜와 사짜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요거 사짜를 구별하는 방법 딱 자청님만의 하나 딱 얘기해 준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을 많이 보긴 해요. 왜냐면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행동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했던 결과물들. 저도 이제 여러 번 당해봤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기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허접한 사기꾼과 허접. 의도하지 않은 사기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접한 사기꾼은 사실 저희를 속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딱 수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뻔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를 사기치는 애들은 또 이게 좀 수준이 낮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똑똑하면 굳이 사기를 치고 다닐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비의도적인 사기꾼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업을 하다가 당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있을 줄 알고 투자를 받았어. 예를 들면. 그랬다가 이제 안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심리적으로 그걸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네가 지금 나한테 보챘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뭐 아니면 너가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 줬으니까 난 너한테 안 갚을래. 이런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약간 감정적인 스타일의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감정에 빠지면 이성적 사고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쉽고, 이게 자기 실력은 없는데 약간 자기를 과신하는 경우에도, 그렇죠. 이렇게 돈만 안 빌려주면 되는 것 같아요. 뭐 돈만 안 빌려주고 투자 안 받으면 뭐 사기 당할 일은 없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사기 당하는 그러니까 너무 근본적인 원인이 욕심을 아니라- 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비해서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책을 읽거나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월 300을 버는데 월 3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럼 이건 무조건 사기예요. 사기죠. 99.9999%. 10배 레버리지 해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 그릇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거 키우는 건 저는 책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근데 그거 없이 이제 내가 300을 버는데 350에서 400을 버는 제한이 오면 그거는 뭐 맞아요. 저도 예전에 몇 번 많이 벌면서 실패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거는, 네네. 내가 그릇이 작았구나.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보면은 네네. 뭐 물론 과학적인 책은 아니에요. 근데 그쵸, 맞아.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군대에서 뺏기고 나서 사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건 없어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상담만 할 줄 아니까 내가 표면적으로 많이 벌지만 이걸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릇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새 나가고 사기 당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능력이 예를 들어 월 1억이면은 이거를 4개월 동안 유지했으면 이건 어느 정도 실력인데, 갑자기 뭐 여기서 10억을 버는 어떤 모험가가 왔다. 이거는 이제 사기 겸 설령 그게 있어도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그릇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 이제 좀 잘 보는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어떤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자창님 보셨을 때 김 작가는 어떤 사람 같아요? 말이 없어졌네요. 저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요? 또 책 홍보 나오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 또 책도 왜?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김 작가님이 지금 얼마나 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계속 타이탄의 도구도 모으고 되게 뛰어난 배울 수 있는 사람들도 계속 만나고 하니까 거기다가 글쓰기도 하지.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냐 안 하냐는 사실 그냥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고. 제 인생에 책이 하나 나오면 거기에 추천서로 자청님이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냥 웃으러 간 얘기. 네, 그죠. 근데 뭐 단점? 아니, 단점다 얘기 안 해도 돼. 이게 내 방송인데 내가 단점을 얘기해서 왜 들어, 내가. 자청님이 어쨌든 연봉 10억. 이걸 만들 수 있어 비결은 뭐예요? 이게 나이가 지금 사실 젊은 편이잖아요. 33살. 하나 정도.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되게 좋았는데,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 책의 내용과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책을 보면은, 네.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저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화가 겸 사업가인데, 근데 가장 강조하는 게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너가 적어도 사업이나 뭔가를 하려면 50가지 이 심리적인 법칙을 알아야 된다. 뭐 인지구조화의 원리, 뭐 이제 휴리스틱 이런 거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뭐 목표가 뭐냐고 많이 물어봐요. 100억 버는 거야, 1000억 버는 거야. 뭐가 끝이야? 그거 없거든요, 사실. 저의 관점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돈이라는 거는 계속 벌 수밖에 없어.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아까 말했던 그 복리의 개념.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계속 지식이 쌓여있는 상태고 여기서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상승곡선을 그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행복만 느끼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버냐 안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한 상태가 지속되는 건데 그건 이제 성취에서 오는 건데 이 책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요. 인생은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10억 버는 거다 하고서 이걸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면은 자동으로 번다. 그게 이제 저는 관점이 이제 책인 거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사업할 때 인사 마케팅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템보다. 그러면은 그거를 잘할 수밖에 없게끔 어떤 이 쓰신 인사 담당자의 녹취록. 네, 인사. 그러니까 저 근데 그것도 이제 인사를 잘하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무기들을 제 영상에는 타이탄의 도구라고 하는데 잘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두면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이제 정상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 요즘에 주변 사람들한테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게 결국에는 계속 굴러가면 안 되는 시기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우상향한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시스템이라는 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이 뭐 10가지가 예를 들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승자의 뇌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자의 뇌구조라는 거는 최근에 베스트셀러였던 이제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은 되게 별론데 내용은 진짜 좋은데 초반 부분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심해에 있는 바닷가재인가? 걔네들끼리 이제 싸움을 붙어서 이긴 애들은 엄청 당당하게 다녀요. 자신감 넘치게. 그 진 애들은 이렇게 수그리고 다녀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어떤 바디랭귀지만 보면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지 정말 진짜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승자의 뇌구조를 만들어야지 이게 뭔가 어떤 걸 도전하고 누군가를 이기고 싶고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 그 책에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승자의 뇌구조를 갖춰야 돼.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취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걸 뭔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배워요. 그럼 테니스를 초짜로 배우면 당연히 이제 계속 실력이 늘잖아요. 그러면은 이 뇌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떤 경쟁에서 승리한다라고 뇌에서 인식을 이걸 반복하면은 이제 승자의 뇌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보는 눈이 되게 사업에서 중요해요. 뭐 돈 버는 법.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갖춘다고 표현해요. 이런 것들을 드래곤볼 모으듯이 그냥 모으고 있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조합이 되면서 발전이 되는 거죠. 자천이 돈을 일단 어쨌든 10억이면 되게 많이 번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 옛날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돌아봤을 때 뭐가 제일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 본인 스스로는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그 가장 장점은 약간 쓸모없는 시간을 줄인다?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이 주어진다고 치면 청소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뭐 택배 붙이러 가는 시간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이제 교통수단 같은 것도 거기서 약간 뇌를 소모하는 게 있고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청소도 30분 1시간 하면 짐 빠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는 그 시간에 이 청소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레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또 차를 제가 운전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운전을 해버리면 짐 빠지는 게 있고 뇌 소모를 하고 그냥 피곤해요. 근데 그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 생산적인 걸 하는 거 아닌데 그 시간에 이제 타다 같은 거나 택시를 불러서 딴 데를 30, 40분 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밀린 카톡을 하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약간 이런 포인트들. 뭐 지하철에 뭐 김 기사님이 또 대기하고 계시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어쨌든 공간 가요. 한마디로 어쨌든 뭔가를 할 때 가격에 대해서 좀 약간 벗어나는 거잖아요. 맞아. 이 시간에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궁리를 해놓으면은 이제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가 식당에 갈 때도 대부분 가격표를 보잖아. 근데 그 가격표를 보아서 선택할 때 우리가 음식을 고를 때도 맛도 예를 들면 자기가 뭘 먹고 싶은지 모르지만 가격도 보잖아요. 가성비라든가.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는 것도 자기에게 피로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주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이 계속 많이 쌓여있으면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맞아. 잘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도 뭐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약간 식당 가면 그래도 가격표는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확실히 좀 더 중요한 의사결정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런 포인트가 또 약간 어느 정도 아까 말한 승자의 뇌구조? 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산다는 것 자체가 약간 패배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만약에 돈을 많이 못 버는 상태고 이런 걸 아껴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그거를 또 그 상황에서 그쵸.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바라보는 건 좀 뭐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막 티를, 전 그냥 이런 거 있고 그냥. 근데 본인 티를 안 내도 주변에서 알면 좀 약간 다르게 보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주변 사람들도 또 약간 비슷하니까. 예를 들어 신사임당님이나 뭐 사업가들이나. 다들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가 얼마 버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하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컨텐츠를 읽고 나랑 대화했을 때 나한테 얼마나 영감을 주고 이걸 중요시 여기는 것 같지. 막 근데 어쨌든 저도 막 엄청난 사업가는 아니니까. 저도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제 영상에서 한번 한 적인데 유튜브를 하는 사업가들은 사실 사업가 중에 하위권이에요. 왜냐 진짜 잘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저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수준의 하위권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새로운 사업을 계속 하시잖아요. 이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나이가 젊은 분도 새로운 영역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다들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쵸. 도전하기 힘들어해요. 그런 선이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성향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람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거든요. 지배 유형, 자극 유형, 그리고 균형.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뉘는데 저는 굉장히 자극 유형이에요. 뭔가 사실 돈 버는 거에 막 그렇게 큰 관심은 없고 뭔가 새로운 걸 어떤 창의적이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뭐 황금지식 플랫폼이라고 제가 이제 고가형의 이북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 사업을 따라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막 죽이고 싶어. 이런 거 썸네일로 써야 되겠다. 아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업들은 딱 누군가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완전히 기존에 없던 것들 사업을 하는 편인데 그 약간 예술가 친구들은 저한테 약간 뭐가 약간 예술가 기질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술가라는 게 이제 기존에 없던 거, 지루한 거를 완전히 새로운 자극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거에 대해 희열을 느끼는 약간 자기애도 좀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높죠. 높아요? 근데 원래는 낮았는데 그것도 이제 훈련을 했어요. 이게 뭐 짧게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다 하실 수는 없는데 어떻게 안 높일 수 있어요? 어릴 때 이제 심리학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그때 가난할 때 부자들이 자살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는 어떤 행복이라는 건 돈과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상대적인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행복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서로 비교군이 비슷비슷할 때예요. 맞아. 근데 한국이 잘 삶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이유는 그게 너무 심해. 이게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굳이 정치 성향은 우파지만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평등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우파고 어떤 행복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배분이 있어야 되긴 한다. 근데 그걸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뭐 이런 관점인데 뭔 얘기야. 자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거지. 이게 돈이 많냐 안 많냐가 물론 어느 정도만 있어야겠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그게 중요하지 않고 결국 인지적인 차이인데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쟤는 왜 이렇게 잘 살지?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아니야. 그쵸. 그건 다른 얘기야, 완전. 인생의 승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죠. 부자인데 불행한 애들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거를 긍정적인 해석으로 제가 답을 내놓는 거를 연습했어요. 20대 초반에.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애가 되게 높아졌어. 뭐 만약에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고생하면 성공한다던데 진짜 운 좋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못하면 난 병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되게 강박적으로 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높아졌죠. 약간 자기를 몰아붙였다. 이렇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행복해지고 자기애도 높아졌다. 굉장히 자주 했던 얘기가 있어요. 타이탄의 도구라고. 그 0.1%의 천재들을 평범한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 도대체 뭔데요, 그 도구가? 사실 책 제목이잖아요. 네네네. 그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책에서도 나온 개념인데 사람들이 타고나지 않는 이상 1%로 갈 수 없거든요. 어떤 분야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한 20-30%까지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예를 들어 유튜브도 그냥 유튜브 그냥 올리고 몇 번 해보면은 상위 10% 안에 들어요. 전국민 평균 그렇죠. 전국민 유튜브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이트도 만들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블로그도 해보고 마케팅도 해보고 심리학도 공부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쌓아놔요. 그러면은 한 분야를 백날에서 1%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삶이 변하는 건 없는데 이 상위 20-30%의 영역들을
조금씩 개척을 해놓으면은 그 분야에는 1%는 못 가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 돈, 성공 뭐 이런 거는 0.1%에 가게 된다. 라는 게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게 뭐 한 가지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를 그쵸. 조합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사실 그 영상 보면서 공감했는데 네. 이게 조합을 하는 게 당연히 맞긴 한데 이 각자의 영역도 꽤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조합해서 상위 1% 되려면 각자 영역이 진짜 상위 20%가 아니라 최소한 뭐 5%, 10% 정도로 좀 잘해야지 조합했을 때 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청님이 유튜브가 잘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SEO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 실력이 상위 20% 정도는 아니잖아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 다음에 심리, 글쓰기 영역 그런 것들도 상위 20%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되게 날카롭네요. 네. 뭐 굳이 반박을 하면은 아니 공격한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랑 블로그랑 글쓰기나 이런 걸 잘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전 거를 그냥 어느 정도 키워놓고 이것들이 조합이 되면서 잘하는 거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잘 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 전에 타이탄의 도구들이 존재하니까 이게 그냥 시작했을 때 남들보다 빨리 습득하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타이탄의 도구를 모으면은 그 습득이 다음 걸로 갔을 때 되게 빨라지는 것 같아요. 되게 빠르게 상위권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작가님도 저는 타이탄의 도구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작가로서 막 엄청난 상위권이다 막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농담. 그치만 베스트셀러를 막 내시죠. 네네네네. 그 이유는 네네. 타이탄의 도구들을 모아서 유튜브도 해보시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책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여러 가지를 도전을 해보는 거. 그쵸. 트렌드한 거를. 저도 영상이나 미술이나 이런 거에 재능이 정말 없는 편이라서 네네. 상상도 못 했는데 네. 그냥 해봐야겠다. 해보는데 이제 저는 어쨌든 심리학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나 글쓰기도 이제 좀 재능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순식간에 10만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재능이 있어서 됐다기보다는 그 전에 타이탄의 도구들을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제가 20살, 21살 때 오타쿠 시절에 유튜브 했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었겠죠. 그쵸. 그렇다는 건 재능이 없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한 분야만 계속 하고 다른 거를 하기를 이제 두려워하죠. 실패할까봐 혹은 귀찮아서 미지의 영역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클루지라고, 그러니까 휴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뚫고 그냥 시작만 정도 해봐도.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못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삶이 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되게 게을르거든요. 작가님 오셨을 때 방 개판이고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데도 늦은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 여러 가지 유전자가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키운 거고. 그러니까 어떤 라이프 해킹을 통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유튜브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1등인 사람, 타고난 사람들은 그냥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타고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야지 미루다가 결국 너무 늦었어 안 해. 저도 한 3, 4개월 미뤘거든요. 어쨌든 뭐 여러 이유로 변명하면서. 근데 이렇게 늦은 상황에서도 출발하면 그럼 2등이다 라고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된다. 그냥 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단력이라고 하는데 그 결단력이 또 쌓이면은 이제 또 새로운 분야를 시도하는 어떤 힘이 생겨요. 아까 승자의 뇌구조랑 비슷한 원리인 거고. 어떻게 보면 타이탄의 도구에 필요한 거는 새로운 영역을 시도한 도전의 용기가 필요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근데 이제 뇌에서는 옛날 선사시대의 유전자가 박혀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걸 하지 말라고 뇌에서 떨어져요. 근데 현대시대는 사실 새로운 거를 해도 위협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선사시대에 새로운 걸 한다는 건 죽음이 매우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화적으로 사람은 유전자 안에 새로운 걸 하지 말라고 되게 말리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클루지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추천한 책 중에 그걸 이겨내고 이건 클루지야 하고서 그냥 시작 하면은 100명 중에 2등으로 출발하게 되고 쉬운 거죠. 근데 또 원래 포커를 굉장히 못 하셨는데 네. 승을 많이 해보셨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인들끼리. 지인들끼리 해서 이제 좀 본인만이 또 어떤 학습을 통해서 또 많이 이겨봤다면서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인생의 공략집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그냥 책을 보는 거죠. 원래는 떴는데 제가 완전 완패한 거예요. 되게 많이 해보신 분들이니까. 근데 책을 읽으니까 순식간에 이기게 됐고 근데 우연찮게 그분들이 또 제가 책을 읽은 거를 핸드폰을 몰래 보다가 몰래 봤어요? 네, 형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못 이기겠더라고요. 책을 몰래 읽고 온 거야 다. 같은 책을 본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은 원래 2, 3년 정도 먼저 되게 많이 했던 분들이고 저는 초짜였는데 초짜였는데 책을 읽으니까 2, 3년 한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2, 3년 한 분들도 책을 읽으니까 저보다 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인생의 원리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았던 게 첫 번째는
남자들끼리 모이면 사실 이제 재미로 카드 많이 치잖아요. 하투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당구장을 간다든가. 네네. 근데 매번 사실 1년 전에 본 친구나 10년 뒤나 5년 뒤나 실력이 되게 비슷해. 안 늘어. 왜냐하면 자기가 늘 치는 것만 하고 뭔가 새로운 당구를 책으로 봐야 된다? 포커를 책으로 봐야 된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참 늘 그대로라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공감이 엄청 갔었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카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끔씩 이제 재미로 치는데 제가 이제 그 자청님 영상을 보고 그 책 2권 다 주문을 했어요. 한 권 절판이더라고. 절판일 것 같은데. 한 권 절판에서 중고나라 했었어. 그때 든 생각이 자청님 채널에 구독자 남자층이 좀 더 많죠. 네네. 카드 좋아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을 텐데 과연 이 중에서 이 책을 카드를 정말 없죠. 좋아하는데 그 책을 주문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방법을 다 알려줘도 사실 이게 포커 게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제 영상에서 주제가 이제 포커랑 인생이랑 같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억만장자들의 부자들이 포커 플레이어로 한두 달 정도 경험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서 약간 나중에 3, 4개월 정도 약간 좀 포커를 공부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또 이제 그쵸.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진짜 그 영상에 뭐 포커 이렇게 잘 치는 거니까 이렇게 포커 치세요라는 말이 아니잖아 사실은. 원래 메시지는 공략집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포커라는 예시가 있듯이 다른 것도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해가 아니라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게 잘 될까? 근데 저는 그냥 100명 중에 1명만 이걸 보고 변화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나한테 나중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제가 나중에 돈 따면 조금 드릴게요. 제가 태어나서 첫 포커 책을 샀어요. 오. 정말. 사실 살 일이 없잖아요. 말씀하신 그 성공 방정식이 3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책, 티어 올리기, 결단인데 일단 책은 너무 많이 말씀했으니까 이제 나도 알겠어. 이제 작가인 내가 질릴 정도야. 책은 알겠고 두 번째 티어 올리기가 뭐예요? 제가 이제 원래는 사업가들 안 만나고 사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 하기 좀 직전부터 좀 사람들 좀 만나봐야겠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도 좀 배워보자. 그래서 만나봤는데 네. 너무 똑똑했어요. 너무 똑똑한데 그렇다고 나에 비해서 막 엄청난 지능이 높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평범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인프라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 똑같은 수준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네네.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빠르게 성장하더라고요. 되게 빠르게 성공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만의 리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리그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어떤 정보들이 이제 정보와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대화라던가 이런 게 다른데 이 티어가 있는 거죠. 어떤 계층이. 계층이라기보다 뭐 리그?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책을 읽고 해도 자기 독단에 빠질 수가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걸 자기가 최고라고 착각하게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자기랑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리그에 이제 진입을 해서 대화를 해보는 거.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제 그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이라는 책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비슷한 사람들끼리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어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약간 이런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아니면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티어가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3에 있는 사람은 5, 6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일단 접점도 없고 왜냐면 만나자고 해도 이 사람은 이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안 만나요. 그래서 뭐 대신에 3이면은 4를 만날 수는 있죠. 어느 정도 졸르면 그러면은 이제 그걸 또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위해서 또 이제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티어 올리기에 참 좋은 게 유튜브가 제가 사실 이제 인터뷰 채널이잖아요. 이제 저는 겨우 티어인데 이제 티어 7 정도를 만들어놨는데 뭔 소리 그거 아니야. 어쩌라고 했어. 아니 신사님 걸렸어. 되게 대단한 분들 이제 티어 7 정도를 만들어놨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장난을 한 거예요. 악플 달지 말고. 그게 저는 사실 옛날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는 옛날부터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가요. 왜냐면 사람은 사실 너무 다 자기랑 비슷한 사람만 만나. 그런 것도 있고 성장하려면 열등감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을 눈앞에 봐야지 그러니까. 저 새끼 내가 이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성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딱 이 집에 와봐야지 내가 한강뷰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집에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열등감을 느껴서 열심히 살고. 그죠? 자극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설득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설득 요새 뭐 3가지로 뭐 본능과 감정, 이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는데 요 본능, 감정, 이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또 3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죠? 첫 번째가 그게 스토리텔링, 네. 그다음에 건의, 비언어적 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나씩 가볍게 설명해주면 좀. 첫 번째 스토리텔링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5권의 책을 추천했는데 네. 3권이 절판돼 있었고 2권이 이제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다 베스트셀러 올라갔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맞아. 제가 이제 어떤 출판계의 핫 아이콘이 됐죠. 핫 아이콘이 됐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머지 3권의 책들도 출판사들에서 재판매를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맞아. 이게 진짜 이런 일 없었어요. 네, 진짜 그래서 이제 없었어요. 그 영상을 이제 찍은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 과정이 파충류의 뇌, 네. 그리고 동물의 뇌, 인간의 뇌 네. 이렇게 크게 진화를 해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파충류는 그냥 이제 생존에 위협이 되냐 안 되냐, 뭐 먹이가 있으면 먹고, 그냥 약간 이렇게만 이제 감정이 진화가 돼 있고, 어떤 위협이 있으면 도망가고. 네, 이게 정말 원초적인. 섹스할 거면 섹스하고 이제 이런 건데 인간은 이제 이성의 영역이 있어요. 네. 그 이성이라는 거는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미래를 예상하고 이런 능력인데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어떤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네.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이성에 의해서 바로 쳐내요. 그렇죠. 이성에서 바로 쳐내.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그 아까 말한 본능, 감정, 이성. 네. 아까 말했던 그 3가지의 뇌를 본능을 설득해야 되고 감정을 설득해야 되고 이성을 설득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을 설득하려고 해요. 맞아. 토론을 할 때도 논리적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근데 그 사람의 감정과 이 원초적인 거를 설득을 해야지 이게 이제 그렇게 편이 바뀌는 건데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해버리니까 이성은 설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 설득당해도 본능과 원초에서 나는 얘한테 지고 싶지 않아 하니까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100분 토론 찬성 반대 결론이 똑같잖아요. 찬성 반대. 그렇죠. 그래서 어떤 판매를 하는 거, 예를 들어 이 책을 만약에 팔려고 해요. 제가 뭐 팔려고 리뷰를 했던 건 아닌데 네. 제 인생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되게 간접적으로 뭐 아파트도 보이고 뭐 이제 아파트 보여주는 약간 권위적인 권위적인 것도 하고 말도 그래도 조리 있게 남들보다는 그렇죠. 그런 것도 보여주고 또 뭐 이것저것 뭐 돈에 대해서나 뭐 이런 것들 보여준 것 같아요. 비언어적인 태도가 좀 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태도는 그냥 이 가슴 어깨 피고 말도 자신감 있게 하고 눈빛 자신감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연봉 10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연봉 10억이다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 그리고 네. 이제 이 배경 자신감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해안을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이 원초적인 것과 감정적인 걸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몇 명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까라 그래서 뭐 통장도 깠죠 얼마 전에. 근데 그 전까지 그런 사람들은 막 조회수가 50만인데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10명도 안 됐어요. 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언어적인 것과 권위와 어떤 이런 걸 보고서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팔 때도 전 책이 있습니다. 뭐 이게 얼마나 좋고요. 이건 이성을 설득하는 작업. 맞아. 근데 사람들의 니즈는 그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원초적인 그게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누군가의 위에 가고 싶은 이 원초적인 본능이 존재해요. 근데 나라는 사람은 어쨌든 그걸 어느 정도 이루는 것 같아. 그런 느낌만 전달을 하고 그치. 원초와 감정을 이제 나라는 사람을 믿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룬 책이 이거다. 그러면 이건 논리적인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어떤 감정을 움직인 거죠. 그쵸. 아니, 그간의 스토리텔링이 명확했던 게 과거에 굉장히 찌질한 모습에서 이 연봉 10억의 자수성가한 청년 이 안에 스토리텔링이 담겨 있고 이거를 바꾼 게 책이고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권위적으로 이제 한강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 연봉 10억 보여주고 자신감 있는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어깨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게 잘 되면서 출판계의 핫 너무 뜨거워. 지금은 뭐 이런 사람이 지금 딱 한 명 더 있는데 이제 출판계 김미경 원장님. 네. 이거 비교가 안 되죠. 네, 거기랑 이제 양축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러니까 김민기 원장님 그래도 옛날부터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쵸. 기반이 있었는데 사실 정말 구독자 지금 2019년 4월에는 0명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게 진짜 조선 개국 이래 없었습니다. 지금 이거 맨날 봐요. 이거는 이제 자청님의 성공 방정식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 건데 일단 자청님이 시작을 그냥 일단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시작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독서를 하시는 것 같고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다시 이제 실행을 하고 그 안에 어쨌든 실패가 또 있을 실패하면 또 시행착오를 하면 그걸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이 모든 과정을 다시 반복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누적이 되면 이제 확장을 하고 근데 제가 이거 너무 제가 제대로 이야기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세상에 너무 대단한 사람이 많아서 제가 약간 성공했다고 하기에는 약간 네. 지금까지 성공했는 정도까지를 지금? 만들어낸 자청님의 이것 또한 시스템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청님만의 맞아요. 지금 이걸 만들어낸 혼자만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또 따로 있겠지만 네네. 내 혼자 성장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독서하고 실행하고 실패하고 다시 분석하고 이 모든 과정 다시 반복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면 또 확장하고 이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분석력이 너무 조회수 크게 나오려고 제대로 분석하고 왔어요.
이제 그럼 유튜브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네. 자청님이 어쨌든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유튜브는 왜 시작한 거예요? 뭐 동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응.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냥 타이탄의 도구를 수집한다. 한 그렇지. 번 맨 처음 들었던 거는 이 옛날에 이제 윽튜브를 보는데 왜 위험한가 봐. 아야 그거 봤다고요. 아니 제가 마케팅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근데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는 과정인데 이제 얘네들한테 맡길 돈들이 이제 어쨌든 세잖아요. 아니 근데 내가 얘네보다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원래는 영상이라는 게 되게 편집이랑 이런 거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어떤 윽튜브라던가 그 말만 하는 유튜버들이 이제 그 당시에 했어요. 1년 정도 전인가? 네네. 신사임당 채널도 어떻게 보면 신사임당 채널도 그렇고. 다른 효과 별로 없고 컷 편집만 하면서 말만 하는. 그래서 이제 나도 그런 미적인 재능은 없지만 말을 할 수는 있으니까 뭐 편집이 필요 없겠다. 그럼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 약간 초기에 진짜 그냥 약간 심플하게 그렇게 생각했다가 근데 왜 지금 네. 그만두려고 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구독자 10만 명 거의 달성하는데 또 그만두겠다 하는 사람도 처음이야. 그게 이제 예술인 거죠. 예술은 완성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것도 있고 그냥 잘 되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이 박수 칠 때 떠나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거 그냥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구독자 100만 명만 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할 말은 많지만. 근데 혹시나 제가 약간 행실을 바르게 못했을 때, 그러니까 그 오해가 있고 뭐 유언비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제 제 모든 구성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가지고. 회사의 대표로서는 그게 옳은 또 판단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다고 생각하고 나도 이제 유튜브 잘할 수 있는데 어쨌든 초반에 증명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었던 건데 이게 맞는지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자청님 유튜브를 한 거를 일단 오늘 인터뷰에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이분이 유튜브를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사실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진짜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 중에 하나에 이분이 어쨌든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지만 어쨌든 성공의 요소는 사실 세 가지잖아요. 사회적으로 본다면 부, 권력, 명예. 이 이름을 좀 알리고자 하는 욕망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복합적인데 그냥 그게 좀 제가 원래 나중에는 결국엔 작가가 될 거거든요. 뭐 지금도 책도 몇 권 썼지만 약간 그거를 좀 용이하게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저랑 같은 시기에 내지 마요. 네? 네. 나도 과연 영상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다른 또 타이탄의 도구.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들이나 좀 잘 나가는 사업가들 보면은 인프라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서울대 뭐 예를 들어 창업 동아리끼리 한다던가. 근데 저는 거의 6, 7, 8년 가까이를 이제 그냥 독고다이로 그냥 아무런 인프라 없이 해왔는데 네네. 한 1년 전에 이제 좀 유명한 사업가들을 몇 명 만나면서 야 너는 머리는 진짜 좋은데 근데 왜 이렇게 인맥이 안 좋아? 약간 주변에 왜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너가 그런 거를 하게 된다면은 되게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피드백을 모든 사업가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만나자고 할 때 약간 그런 명함으로서도 되게 의미가 그쵸. 있고 왜냐면 비즈니스 유튜버가 그 당시에 별로 없었어요. 맞아. 뭐 신사임당 형 정도 네네. 많지 않았어. 뭐 거의 없죠. 근데 비어있는 공간이다? 나는 저기에 들어가면 잘할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초기에 바로 영상 몇 개월 때는 사실 구독자 많이 안 늘었잖아요. 네네네. 한 30명에서 제가 알기로 한 달 만에 5만 명 됐다고. 네네네. 그 비결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 제가 조만간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건데 네네. 그 알고리즘을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만 되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짧게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는 어쨌든 초짜니까 별로 추천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해주긴 해줘요. 2명한테 뿌렸어. 원래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명씩 되니까 막 엄청 뿌린단 말이에요. 막 몇만 명씩, 몇십만 명한테. 근데 초짜는 2명한테 뿌려요. 2명한테 뿌려서 둘 다 안 보겠죠, 거의. 근데 이제 만약 한 명이 봤어요. 본 사람이 끝까지 봤고 댓글도 달고 구독도 누르고 어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내 영상을 딱 클릭한 사람이 얼마나 여기서 반응을 좋게 하느냐가 관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모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비즈니스 유튜버 중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 2명 정도를 약간의 어그로와 그 사람들을 칭찬함으로써 만약 신사임당이 있으면 신사임당님 맞아. 채널을 본 사람이 신사임당님 거 추천 몇 개 뜨고 제게 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충성도가 높으니까 신사임당 어떻게 보면
그 썸네일만 봤을 땐 적용 영상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그쵸. 썸네일만 봤을 때. 그쵸. 아, 지금은 되게 친합니다. 뭐 통화도 자주 하고.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추천에 떴을 때 어느 정도의 어그로가 없으면은 신사임당에 저격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격하면서 그럼 그 사람들이 결국 클릭하고 신사임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채널도 약간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런 성향의 채널이니까 그런 성향인 사람들만 오게끔 일단 초반에 하면은 알고리즘상 좋은 점수를 받겠다. 그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아까 말한 티어에서 타이탄에서 연결하자면 그 타이탄이 어깨에 올라타서 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 신사임당 보는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모든 신사임당 구독자한테 내게 추천이 뜨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채널의 활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중적인 영상을 찍자. 대중적인 영상이 이제 오타쿠에서 연봉 10억을 만든 이제 5권의 책. 야, 자, 다시 물을게요.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이 결과를 놓고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처음부터 이걸 다 전략을 짜고? 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 모두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4편을 그냥 쫙 찍었어요. 일단 그때는 그냥 찍었다. 찍고 올리면서 저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뭐 잘 나가는 유튜버들은 초반에 약간 후킹 포인트를 찍고 뭐 하이라이트를 놓고 이제 몇 분 정도의 지루하면 뭔가를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4편을 찍어 보고서 올리고서, 왜냐면 안 올리면 평생 안 올리니까 일단 올렸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좀 고민을 해보다가 그 연구를 한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일단 내 충성 구독자를 모은 다음에 대중적으로 가자. 여기서부터는 전략적으로 갔어. 그래서 대중적인 거 팍 터트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50만 넘게 나왔거든요. 원래는 사실 그걸 3방을 준비했어요. 영상을. 대중적인 영상. 대박칠 영상을. 근데 이제 한 개 하고서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사임당이나 또 똑똑한 사람들이 제 채널을 보면은 그냥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관심 없는 뭐 어린애들이나 이상한 사람들한테 추천이 돼버리면 이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연봉, 너가 왜 연봉 10억이냐. 뭐 그것도 해가지고 이제 영상 보면 나오는데 영상도 안 보고서 무슨 일 하는데 뭐 하면서 그냥 뭐 시비 걸기 위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방을 사실 그걸 준비해서 10만을 그냥 한두 달 안에 갖는 게 계획이었는데 그걸 하고서 그냥 무서워지면서 이게 그냥 내 채널을 보는 사람만 보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중적인 영상을 안 찍었죠. 그래서 사실 뭐 겸손을 안 하자면 마음만 먹으면은 좀 빨리 갔어. 근데 또 이 안에서 또 확장을 또 여기서 비즈니스를 연결시키는 게 또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 컨설팅이라든가 유튜브 편집하는 사업을 또 2개를 또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건 처음부터 유튜브 하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던가요? 없었죠. 계획이 없었고. 그냥 이제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면 그냥 그 이것저것 연결돼, 이걸 조합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편집자를 구하는 게 이제 너무 이 사람이 잘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검증된 사람 편집자를 구하는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냥 중고나라처럼 하는 거여가지고 일단 그게 너무 불편했고 초기에 이제 올리고서 이거 컨설팅 받으면은 나 금방 공약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2가지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제 그냥 그렇게 만든 거죠. 보통 자창님이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거에서 비즈니스 시작하는 거. 지금 이게 여기서 일맥상통한 거죠. 그렇죠. 초기 비용도 안 들고. 자신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또 심리학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심리학을 중요시 여겨?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알겠는데 너무 중요시 여긴다는 느낌도 받고 있어요, 사실. 실제 중요시 여기는 거 맞죠? 중요시 여기죠. 거의 저를 이룬 모든 것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가 독서 모임도 하고 사업가들 많이 만나보면 실패를 많이 해요. 근데 실패하는 이유들을 들어보면은 제가 추천한 5권의 책을 봤으면 안 들었을 텐데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24살 겨울, 그러니까 5살 됐을 때 사업 시작하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어요. 물론 막 엄청난 이게 돈을 버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실패한 적은 없죠. 저는 실패한 적이 없고 노리스크의 무자본 사업들을 선호하는데 저는 그 이유는 심리학에 있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운에 맡겨요. 이 아이디어가 좋네? 이거 해보자. 근데 이거 남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심리학을 공부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걸 니즈가 있을지 없을지를 어느 정도 계산할 수가 있고 이 마케팅 문구랑 이걸 했을 때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를 계산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저는 마케터로서 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베스트셀러들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냥 심리학 이론들을 아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할 때 운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할 법한 거.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자기 애에 대한 심리학적인 지식이 있어요. 이건 내가 자기 애가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남들도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라고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들이 너무 많다라고 느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어쨌든 주 고객은 당연히 사람인 거니까.
그 사람이고 사람을 이해하는 게 네, 맞아요. 심리학인. 그리고 마케팅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물품을 만드는 것도 이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에 대한 이 어떤 결국 심리적인 선택하는 예측이 있어야 되는 선택하는 건 거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케팅도 심리적인 거고 그리고 사업에서 진짜 중요한 게 대부분의 약간 사업을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인사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뽑고 부리는 게 진짜 어려워요. 너무 우리나라는 특히나 어렵고 사람 잘못 뽑으면 다시 자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막혀요.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버는데 확장이 불가능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인사적인 부분이 진짜 특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업가들에 비해서 다른 건 잘 못하지만 사람을 잘 본다는 의미예요? 잘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만둘지 안 뒤통수 칠지 안 칠지 네네. 뭐 이 사람이 이 성향에 맞을지 이걸 좋아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이걸 대기업처럼 시스템으로 조지는 거긴 한데 그쵸. 뭐 저는 뭐 그냥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안 되니까 소기업들은 다 이제 인사가 중요한데 뭐 심리학이 이런 어떤 예상 이런 것들에 대한 오차 범위를 확 줄여준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집, 인기 유튜버. 그거 아닌데. 돈도 많이 버시고.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런 게 성공이라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성공이라 볼 수는 있지만 또 이게 행복과는 다른 얘기잖아요. 네네네. 너무 궁금한 거는 지금 자청님은 행복하세요? 행복하죠.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런 건 아니죠.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한지 좀 궁금해요. 근데 이거 좀 약간 철학적인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시청자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다들 사실 자청님 채널을 구독하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많이 보고 싶다. 비즈니스 이게 되게 클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성공이 내가 만약에 원래 원하던 방향의 성공이 아니라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 그것 또한 되게 불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청님이 행복한지 여쭤봤고 왜 행복한지 궁금해요. 이해했어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존재해요. 사람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랑 여자랑 또 다른데 네. 뭐 예를 들어 남자 저 같은 타입을 예를 들면은 이 진화 과정에서 어떤 남자는 어떤 조건들이 존재해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지위, 투장이 되고자 하는 어떤 계층에서 올라가고자 하는 누군가 이기려고 하는 그쵸, 그런 그쵸. 거.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거. 신체적. 또 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원을 풍족하게 하면서 자기 생존을 유리하게 만들죠. 네네. 그리고 인간관계. 네. 인간관계가 불행하면은 이 부족에서 쫓겨나서 죽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초적인 어떤 조건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떤 이 조건에 막 한 가지일 뿐인데 그래서 엄청난 막 부자가 됐어요. 100억 부자가 됐는데 뭐 사랑에 계속 실패하고 자기네 애도 낳고 싶은데 애도 못 얻고 예를 들면 이러면 이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지만 되게 원초적인 행복에 중요한 이 요소를 빼고서 간 거거든요. 마음이 공허하겠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저는 불행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이 진화심리학적으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존재. 아까 말한 이제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관계, 인정받는 거, 존중받는 거, 사랑받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공략집으로 파는 거예요. 라이프 해킹을 하는 거죠. 채워나가는 인간관계, 겁니다. 돈,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나면 포커싱이 맞춰지잖아요. 원래는 포커싱을 뭐 어디를 맞출지 모르고 그냥 취직 잘하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몇 가지를 이제 이해하고 그냥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원래 몸이 이렇게 안 이랬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운동을 하면은 되는구나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두면은 이제 이게 이제 시스템인 거예요. 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요건들을 7가지가 있다고 치면 그거를 그냥 충족을 시키는 것들을 하나씩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 인간관계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책 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이런 것들을 채워두면은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저는 행복 시스템이구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행복 시스템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근데 자동으로 돈은 따라온다. 약간 너무 아니 좀 철학적일 공감 수 가요. 있는데, 자청님이 했는 말이 너무 중요한데 시청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더 추가하면 이게 지금 어쨌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요건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진화 심리학이든 뭐든 이게 몇 가지가 있는 거잖아. 네네. 근데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가지가 뭐가 있는지를 자기가 잘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사람들마다 유전자가 다르기 또 때문에 다를 테니까. 누구는 경제에서 승리하고 싶고 그러니까. 누구는 안정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또 그냥 그걸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역시 이제 이게 핵이라되게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뭐 인간관계 좋고 나는 뭐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고 그냥 돈도 적당히 벌고 이런 게 뭐가 있는지를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성향이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게 맞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충족시키면 당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떤 성공이나 이런 건 그냥 자동으로 뭐 제가 성공한 건 아니지만 네네. 그렇다 믿어요. 그냥 언제 제일 행복해요? 이것도 궁금해요.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에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여행 보름 정도 갔다 온 거. 어디 갔다 왔어요? 베트남의 달랏이랑
나트랑 뭐 무이네라고 되게 지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황금지식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고. 거기 가서 행복했던 거는 거기도 행복. 해외를 갔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갔기 때문이에요? 혼자. 혼자 갔어요? 혼자 가는 걸 좋아해요. 그- 아니 뭐 성향인데. 어. 뭐 사람들 만나는 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요즘은 약간 좀 어떤 모임 같은 거 가면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한테 근데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막 설명하지 않아도 네네. 그냥 뭐 예를 들어 결혼식 갔는데 네네. 이제 거기서 알아보시고 되게 좋아해 주신다거나 네.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 오늘도 너무 행복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다 부담스러워. 광고 아닙니다. 유머예요. 오늘 주제가 뭔지 기억나세요, 이제? 기억 안 나죠? 너무 우리 사실 거의 촬영 한 3시간 한 것 같아. 남자 2명이서 지금.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이제 성공의 방법에 대한 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어쨌든 자청인 채널도 그렇고 우리 영상도 그렇고 뭔가 비즈니스에서 아니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먼저 그 길을 조금 먼저 걸었던 선배로서 뭐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이 영상 전반과 제 모든 유튜브에서 강조했던 거긴 한데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가 특별하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 난 노력해야지. 그래서 노력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하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 자기애 때문에 자기가 1등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50등이라서 이제 이 격차에서 불행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저는 어떤 결정이 돼 있어서 네. 그냥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책 말고는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오늘 이 영상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당장 해야 되는 거는 서점 가면 되네 일단. 가서 그냥 자기한테 제일 관심 있는 어떤 섹스에 대한 거든 뭐 그러니까 진짜 뭐든 상관없어. 글자로 네, 된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읽다 보면 자동으로 확장된다. 다른 분야들로. 다만 너무 어려운 거부터 어려운 시작하지 거 말고 절대 하지 말고 관심 분야에서 쉬운 거 제일 쉬운 걸로. 네. 제가 이제 항상 그 인터뷰가 끝날 때 되면 이제 그날의 클로즈 멘트를 정하거든요. 인터뷰 시간이 긴 만큼 좋은 내용이 많았기에 그걸 정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다양한 분야를 한 것 같아서 힘들긴 한데 뭐 사람들이 이제 자청님 이야기 들으면 뭐 타이탄의 도구라든가 연봉 10억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리학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바로바로 눈에 잡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관심이 많을 텐데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고민의 시간이 되게 깊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이 다양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책을 사실 보면 우리가 책을 보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상이라는 건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냥 읽고 사실 시간이 보통 끝난다고 해서 킬링타임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책을 보면 되게 생각을 되게 많아지잖아요. 상상의 여지도 많고. 그쵸. 그 20대 초반까지 어떻게 보면 별 보잘것없는 청년일 수 있는데 그 청년이 많은 책을 보고 그 책을 본 만큼 되게 많이 고민하고 깊이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타이탄의 도구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뭔가 그런 사색의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유튜버 자청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작가TV의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김작가TV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작가였습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